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과목의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의 9번째 시간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프로토콜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프로토콜의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방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프로토콜의 기능은 무엇이고 프로토콜의 구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자, 이렇게 6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신 프로토콜의 개념입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은요,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정보 교환, 정보 교환을 관리하는 통신 규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정치 용어예요. 자,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을 시행하는지 그거에 대한 순서를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통신이라는 것은 쌍방, 양자 간의 데이터 교환입니다. 자, 이때 이 양자 간에 어떠한 순서로 정보를 교환하는지 우리가 약속으로 해놓자라는 의미가 바로 통신규약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기본 구성은 자, 구문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구문과 자, 세멘틱스 의미와 타이밍 또는 뭐 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구문은 데이터의 형식, 어떤 형식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부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호 레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문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자, 효율적이고 정확한 전송을 위한 개체 간의 어떤 조정과 에러 제어, 이런 부분이 이제 의미에 해당하는 요소이고요. 마지막으로 타이밍, 접속되는 개체 간의 통신 속도의 조정, 메시지의 순서 제어, 이런 것들이 타이밍 또는 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의 개념, 기본 구성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통신 프로토콜은 왜 한다고요?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죠. 네트워크 기능 간의 표준, 이게 중요하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A라는 그 곳과 B라는 곳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얘는 1, 2, 3이라는 규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 1, 3이라는 규칙으로 하면 이게 이쪽으로 와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그래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것이고요. 네트워크 내의 각 노드에서 수행되는 기능들의 대칭성 제공, 즉 네트워크는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다이렉트는 없죠. 거쳐서 가는데 이 각각 거쳐서 가는 것들을 지금 노드라고 표현을 했고요. 각 노드에서 수행되는 기능들의 어떤 대칭성, 뭐 이거랑 지금 상호 연관되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로직에서 일어나는 변경 사항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또 수단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설계자나 관리자, 판매업자, 사용자 등이 네트워크 기능을 논의할 때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표준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그 표준에 맞게 보내고 그 표준에 맞게 받아서 그 표준대로 이제 해석하는 그게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문자 위주로 의 방식이 있고 바이트는 여러분들 8비트죠. 8비트. 예. 바이트 방식의 프로토콜. 그다음 비트는 0과 1 그 자체의 방식. 자, 문자 방식은 특수 문자를 사용해서
정보의 메시지 처음과 끝,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 예, 실제 데이터의 처음과 끝을 표시하도록 전송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비트가 있고 스탑 비트 요 사이가 메시지야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트 방식은 헤더의 처음을 표시하는 특수 문자, 메시지를 구성하는 문자의 개수, 메시지의 수신 상태를 제어하는 제어 정보, 예, 블락 체크 등을 포함해서 전송하는 방식. 그래서 실제 데이터 외에도 이런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같이 포함한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비트 방식은 특수한 플래그 문자, 이 플래그 문자를 메시지의 처음과 끝에 위치하도록 한 다음에 비트 메시지를 구성해서 전송하는. 그러니까 메시지는 실제 있고 특수한 플래그 문자를 같이 붙여서 보낸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내부 프로토콜이 있고요. 네트워크 접속하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액세스 프로토콜이 있고요. 자, 프로세서 간, 서로 간의 프로토콜이 있고요. 자, 응용 지향 프로토콜이 있고요. 네트워크 연결 프로토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프로토콜을 분류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내부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의 성능이나 기능 측면에서 간접적인 언급과 목적은요,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정보 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액세스 접근이죠. 가입자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노드와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액세스 프로토콜. 자, 프로세스 간의 프로토콜, 두 사용자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본적인 전송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응용 지향 프로토콜은 프로세스 간의 통신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모든 상위 프로토콜을 응용 지향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예를 드는 것은 HTTP 같은 거, 웹, 그죠? 예, 이런 거. 자, 네트워크 연결 프로토콜은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한다. 게이트웨이 기능은 가장 큰 기능은 프로토콜이 달라요. 프로토콜이 다른 두 쌍방 간의 연결을 위해서 반드시 네트워크 그 프로토콜을 변환하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프로토콜 변환기잖아요. 예,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토콜을 네트워크 연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토콜의 전송 방식을 좀 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프로토콜이 문자 방식, 바이트 방식, 비트 방식인데 이제 전송 방식도 이렇게 나눈다 이거죠. 자, 문자 방식, 바이트 방식, 비트 방식. 문자 방식은 전송 데이터의 처음과 끝에 동기는 뭐예요? 시간을 맞추는 거. 시간을 맞추는 것. 시작해서 하지. 그냥 오는 대로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맞추는 것이 동기입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비트죠. SOH, STX, ETX 등의 특수 문자를 포함시켜 전송하는 방식이 문자 방식이고요. 자,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BSC. 그래서 문자 방식 BSC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좋겠고요. 바이트 방식은 전송 데이터의 헤더에 제어 정보라든지 전송할 데이터의 수라든지 동기 문자 정보를 포함하는 이런 특별한 정보를 포함하는 그런 방식이 바이트 방식이고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DDCM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자, 비트 방식은 전송 데이터의 처음과 끝에 플래그 문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데이터 있고 처음에 플래그 문자, 뒤에 플래그 문자. 이거를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대표적인 게 SDLC, HDLC 빨간 글씨로 써놨죠. 그래서 HDLC는 비트 방식이다.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 자, 그럼 프로토콜의 종류 중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프로토콜 몇 개를 좀 살펴보는데 BSC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자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이중 통신 방식만 지원한다. 자, 우리가 심플렉스, 그 다음에 듀플렉스. 자, 요거 뭐냐면 한쪽으로만, 심플렉스의 대표적인 게 방송이죠. 방송국에서 쏜 전파가 집으로 오지 이 선 그대로 우리가 방송국에다가 우리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플렉스는 이거고, 듀플렉스는 일단 반 듀플렉스가 있고요. 하프, 그 다음에 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여기서 보면 반이중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동시에는 못 와요. 그게 하프 듀플렉스죠. 그래서 BSC는 그 하프 듀플렉스 대표적인 게 무전기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저쪽에서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나 다 말했으니까 너 말해라 하는 게 오버 이렇게 해서 자기 끊고 저쪽 말을 듣고 이런 게 반이중 통신 방식이죠. 자,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접속 방식을 지정한다. 포인트 직접 연결하거나 여러 개가 연결되거나 이런 거. 직렬 전송, 병렬 전송 지원하고 전용 회선 방식의 형식이거나 교환 회선 방식 이게 이제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이런 뜻이죠. 자, stop and wait ARQ. 그래서 어떤 제대로 데이터가 전송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ARQ인데 그 중에 하나가 stop and wait ARQ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고 저쪽에서 답이 오는지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런 ARQ를 갖는 게 BSC 프로토콜이고요. DDCM은 바이트 방식입니다. 바이트. 우리가 문자, 그 다음에 비트, 바이트, 비트 이렇게 있잖아요. 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죠. 바이트가 8비트. 자, 전이중, 반이중 다 지원한다라고 하고요.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요거가 그 의미이고요. 직렬 전송, 병렬 전송, 동기, 비동기 전송 모두 지원하는. 예, 그래서 기능이 이거보다 많네요. DDCM 지금 살펴보았고요. 자, SDLC입니다. SDLC는 비트 방식이에요. 자, 문자, 바이트 방식, 비트 가장 아래쪽에 있던 비트 방식. 자, 그래서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또 다 지원하네요. 여기도 stop and wait ARQ를 이용해서 에러를 제어하고요.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접속 방법과 전용 회선, 교환 회선, 예, 이런 것들이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랑 의미랑 서로 교환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비트 방식 앞에 비트 방식은 앞과 뒤에 플래그 특별한 비트 플래그 비트를 두는 그런 프로토콜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DLC 그래서 이것도 비트 방식입니다. HDLC 반이중, 전이중 전부 지원하고요.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포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루프 이렇게 등 다양한 접속 방법을 지원하고 전송 효율이 향상되었죠. 고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뢰성도 향상이 된 그러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송 제어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을 위해서 입출력을 제어하거나 회선 제어, 오류 제어, 동기 제어, 흐름 제어. 자, 이 회선 제어와 흐름 제어 굉장히 좀 상관이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갈 때 한 번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거쳐서 이 중간에는 많은 노드들이 있는 거죠. 예, 많은 노드들이 있는데 그래서 넷이라는 게 그물이라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죠.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가는데 좀 멀어도 여기가 많은 그 데이터가 전송 중이라면 여기 거의 없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흐름 제어, 회선 제어 이런 그러니까 흐름 제어는 교통량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짧은데 물리적인 거리상 근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 내비가 알려주는 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을 갈 때 단거리도 알려주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88이나 이런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다. 올림픽 도로가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제 우회 도로를 가는 것을 더 내비가 추천해 주듯이 그게 바로 이제 흐름 제어입니다. 그래서 회선 제어, 흐름 제어 뭐 이런 거. 오류 제어는 말 그대로 오류를 컨트롤하는 거. 동기 아까 시간을 맞춘다 그랬죠. 예, 그런 것들 제어. 또 입출력 제어. OSI 7레이의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이 바로 지금 여기 말한 입출력 제어, 회선 제어, 오류 제어, 동기 제어, 흐름 제어입니다. 그러면 OSI 7레이어는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이 2번이죠.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에 세션,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는 게 OSI 7레이어의 어떤 개념적인 레이어이고요. 데이터 링크 두 번째 계층이 바로 이런 기능의
계층이다라는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 전송 제어 절차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죠. 회로를 일단 연결해요. 회선을 연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링크를 설정, 링크 설정, 링크. 그러니까 회선을 연결해서 링크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다음 링크를 해제하고 회로를 해제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전송 제어 절차의 기능이 되겠고요. 자, 데이터 링크 확립 방식은 일단 경쟁 방식, 그 다음에 폴링 셀렉션 방식. 차이점은 뭐냐면, 자, 포인트 회선과 같이 단말 사이에 대등한 상태에 이용되는 회선 쟁탈, 이제 싸우는 거죠. 경쟁 이런 방식이 있고, 여긴 폴링 셀렉션이 뭐냐면 정해진 단말기의 순서에 따라서 뭐 A라는 B라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A가 먼저 송신할 데이터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얘 순서가 끝나면 얘가, 얘 순서가 끝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단말기의 순서에 의해서 송신할 데이터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고요. 자, 셀렉션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답, 나 보낼 데이터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셀렉션, 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폴링 셀렉션은 이겁니다. 송신할 데이터가 있는가, 수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으로 그 데이터 링크를 확립하는 방식이 바로 폴링 셀렉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 HDLC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얘는 OSI 7레이어의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X.25, 여러분들 X.25,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X.25와 HDLC 쌍으로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색깔 칠해놨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그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이렇게 각 층마다 데이터를 부르는 게 다릅니다. 정보를. 그때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그 보낼 데이터, 전송할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프레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용어예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데이터 단위로 이루어졌고 프레임은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 도착지에선 성공적으로 도착하였는지를 검증하고 데이터 프레임 내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에러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끼워 넣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ARQ 얘기했었잖아요. 그 ARQ의 종류 중에 하나가 고백 and ARQ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고백 and ARQ를 사용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데이터 링크 컨트롤 프로토콜의 구조를 그려놨는데 플래그 시퀀스. 자,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자, 앞에서 보시면 잠깐 좀 앞으로 가볼까요? 자, 데이터 링크 HDLC죠. HDLC는 좀 더 앞으로 가보면 비트 방식이에요. 여기 비트 방식이잖아요. 비트 방식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앞과 뒤에 특별한 플래그 비트를 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특별한 플래그 비트가 바로 여기 앞에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트 단위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얘가 HDLC가 요거 HDLC가 비트 단위 프로토콜이고요. 자, 시작과 종료를 표시하는 플래그 고유 비트 패턴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 자, 링크에 연결된 모든 스테이션은 프레임 시작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플래그를 계속 검사하고 시작 플래그 종료 플래그 사이에 동일한 패턴이 표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레임 내에서는 자유로운 비트 배열이 가능하고 플래그 사이가 32비트 미만인 프레임은 무효 프레임으로 무시를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비트가 배열이 주소 필드, 제어 필드, 정보 필드 뭐 이런 식으로 비트가 배열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앞에 주소부부터 다시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자, 프레임을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서브 두 스테이션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고요.
명령을 받은 2차 스테이션의 주소, 응답을 보낸 2차 스테이션의 주소를 표시하고요. 명령 프레임의 경우는 수신국의 주소, 응답 프레임의 경우는 송신국의 주소이고요. 비트 표준을 128가지 주소를 표시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확장 표시를 사용해서 이메일 8비트 길이로 또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주소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번에는 제어부입니다. 자, 1차 스테이션 또는 복합 스테이션이 주소 부분에서 지정하는 2차 스테이션 또는 복합 스테이션에 대해서 동작을 지시하거나 또는 응답 정보를 전송할 때 사용하고 정보, 감시, 비번호제 프레임으로 다시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그때 지금 정보, 감시, 비번호제에서 정보, 사용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 메시지와 제어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비트열, 비트수의 제한 없고요. 정보부의 길이와 구성의 제한이 없고요. 송수신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요. 프레임 검사 순서는 주소부, 정보부, 제어부의 내용이 오류가 없이 상대 측에 정확히 전송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류 검출용 다항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네 번째 프로토콜의 기능. 자, 정보의 분할, 조립. 분할해서 보내고 다시 조립해서 확인해야죠. 자, 정보의 캡슐화. 송신기에서 발생한 정보의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전송할 데이터의 앞과 뒷부분에 데이터의 목적지, 크기를 담은 헤더와 또는 트레일러 끝에 붙는 거를 첨가하는 과정도 프로토콜의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자, 연결을 제어한다든가 앞에서 얘기했죠.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흐름, 컨트롤, 그 다음에 오류, 그 다음에 동기화, 그 다음에 순서, 주소 지정, 다중화 및 역다중화. 그러니까 다중화는 하나로 오는 걸 다시 이렇게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이게 다중화고요. 그럼 이렇게 원래는 하나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엮어야 돼요. 이게 역다중화입니다. 그래서 다중화와 역다중화에 대한 내용도 프로토콜의 기능이 되겠고요. 자,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순서 제어를 좀 더 이제 설명을 넣은 거죠. 비연결 데이터 전송, 연결 위주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로의 개설, 유지, 종결을 하는 기능이 연결 제어. 흐름 제어는 데이터의 양, 통신 속도, 수신 측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흐름 제어. 오류 제어는 데이터 전송 중에 발생 가능한 오류, 착오 등을 검출해서 정정하는 기능. 순서 결정은 연결 위주의 데이터 전송 시 송신 측이 보내는 데이터 단위 순서대로 수신 측에 전달되도록 그러한 기능, 하는 기능, 순서 결정이고요. 프로토콜의 기능 계속 보면요. 주소 설정 기능, 동기화, 시간을 맞춘다 그랬죠? 기능, 다중화. 자, 하나의 통신로 여러 개 나누거나 아까 이제 설명드렸고 전송 서비스. 자, 주소 설정은 발생지, 목적지의 주소를 표기함으로써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 동기화는 두 통신 개체 간의 상태를 일치시키는 거. 시간을 맞춘다 그랬죠? 다중화는 하나의 통신로를 여러 개로 나누거나 다중화. 여러 개의 회선을 하나의 통신로로 변환. 역다중화죠. 다수의 가입자가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기능. 전송 서비스는 통신 개체가 실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수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 이것도 프로토콜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 지향형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프로토콜에는 비연결 지향형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결 지향형은 뭐냐면 데이터 교환 전에 미리 논리적으로 경로를 설정했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을 해제해야만 끝나는 그런 게 바로 연결 지향형이고요. 전화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전화로 연결돼 있을 때 둘 중에 먼저 끊지 않으면 이 통신은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 지향이고요. 비연결 지향은 사전에 연결 없이 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연결 끊어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웹이죠. 웹.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이 웹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럼 그 사이트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내려주고 바로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접속했는지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만약 여러분들 내가 뭐 이런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뭘 샀는데 나를 기억 못하면 내가 돈 결제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연결 지향.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TCP/IP 할 때 이 TCP가 연결 지향이고요. 비연결 지향은 UDP라는 또 TCP랑 많이 비교하는 UD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TCP는 연결 지향이고 UDP는 비연결 지향이다.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동기 전송 프로토콜은 비동기 전송에 비해서 속도 면에서 빠르다 이런 얘기. 동기는 자, 문자 중심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있고 비트 중심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있고요. 자, 프로토콜의 구성을 보면 자, 일단 상위 계층, 하위 계층으로 분리된 그런 구성을 볼 수 있고 계층 간의 독립성, 한 계층 내부적인 변화가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자, 상위 계층은 사용자가 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하위 계층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전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종류를 좀 볼게요. 자, SNA, 시스템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래서 IBM사가 개발을 했고 발표한 그런 그 프로토콜인데 여기도 7개입니다. 자, 여기 OSI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OSI 참조 모델과는 밑에 있죠. 여기 OSI. 우리가 알고 있는 7레이어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TCP/IP 또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이 종류가 있는데 제가 구글링을 좀 해본 결과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링을 제가 지금 했는데 잠시 요거를 멈추고요. 자, 구글링을 했을 때 구글링 한 화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OSI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SNA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요게 우리가 아는 OSI 7레이어고요. SNA라는 곳에서 지금 물리 데이터 링크 패스 전송 데이터 흐름 프레젠테이션 트랜잭션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다릅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IP 자, 그것도 잠깐 구글링한 결과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OSI 7레이어는 이건데 TCP/I층에는 4계층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TCP/I층에선 네트워크 계층, 여기를 네트워크 계층을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은 그대로 전송 계층, 요 3개, 상위 계층 3개를 묶어서 응용 계층. 그래서 각각 어떤 프로토콜들이 존재하는지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 그 프로토콜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층은 바로 요거 OSI 7이고요. 여기나 여기서도 그 프로토콜을 발표했다.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프로토콜의 종류 BSC, DDCM, SDLC, HDLC 앞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고요. 자, 인터넷 프로토콜은 인터넷과 관계된 프로토콜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HTTP 웹이죠. TCP/IP 할 때 이건 전부 인터넷 그 프로토콜이고요. SMTP는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그래서 컴퓨터 간의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거. SNMP는 기기망 관리, Simple Network Management 관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관련된 프로토콜 몇 개를 살펴보았고 자, 모뎀 프로토콜입니다. 자, X 모뎀, Y 모뎀, Z 모뎀 이렇게 모뎀 프로토콜이 있는데 각각의 그 특징들이